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만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PC 디렉트. 또 매수가는 11,8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보면 오늘 보합 마감했네요. 1,5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PC 디렉트라는 회사가 이제 그 인텔이랑 네. 시게이트 제품을 이제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IT 그런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갖고 뭐 예를 들면 CPU라든지 뭐 메인보드라든지 뭐 SSD 뭐 이런 어떤 하드웨어 그런 어떤 제품뿐만 아니라 서브 구축에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것들도 유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드론 제품도 또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또 유통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기업의 어떤 그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시가총액도 한 800억 정도밖에 안 하고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보면 이 회사 또 배당도 하거든요. 회사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는데 추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추세가 좀 약간 이렇게 보면은 박스권 내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지루한 흐름이 좀 예상되긴 하고요. 이 회사 약간 독특한 게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그 경영권 분쟁이 앞에서 조금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경영하는 이 경영자들과 대주주가 다른데 네. 대주주가 다른데 이 대주주가 누구냐면은 그 바디 프렌즈로 알려져 있는 그 안마의자 그 집안의 둘째 사위가 지금 이 회사의 대주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이가 갖고 있는 컨설팅 업체, 투자 컨설팅 업체가 네.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주주와 이 경영자들 간에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법적 분쟁이 있는 상태라서 네. 앞전에도 약간 그런 이 분쟁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나중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예상을 시장에서 살짝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특이 사항은 없고요. 좀 추세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 당장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회사의 어떤 그런 뭐 가치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근데 다만 좀 재미가 없다. 그냥 좀 재미가 없고 그냥 뭐 유통해서 그냥 수입해서 판매하고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어떤 성장성이 있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회사가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고 하다 보니까 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보다가 일단 보유 의견 드리는데 어느 정도 보다가 좀 여기 상단을 지금 넘지를 못하고 지금 1년 내내 여기 상단에서 12,000원 권역에서 계속 부딪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11,800원이시니까 어느 정도 본전되면 좀 정리하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그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갑자기 또 나오면 회사가 또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또 요소가 되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경영권 분쟁이 나오면 네. 이 종목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네. 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경영권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네. 그 경영권 분쟁을 하면 지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네. 양쪽 측면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를 누가 이제 그거를 할 것이냐라는 네. 부분들 때문에 그때 한진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 분쟁을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예전부터 남광토건도 그렇고 네.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한 10배씩 올라가고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제자리로 다 올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경영 분쟁이 붙으면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지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양쪽에서 사들이 계속 이제 사들여야 되는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주식을 확보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에다가 또 더군다나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주가 상승이 예상되니까 같이 이제 거기에 합류해서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슈팅이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진칼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이제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사실 그게 끝나고 나서 아직도 한진칼 가지고 지금 계속 저한테 그 네. 종목 상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슈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다 이제 제자리로 원래 있던 제자리로 또 돌아가는 그런 또 회귀 본능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예, 이 종목은 아직 회귀 본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안 된 거죠. 네, 그냥 그럼 그 이슈를 기대하고 지금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네. 그게 언제 그렇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둘이 안 싸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냥 지금 경영자가 이제 뭐 지분을 갖고 있고 대주주가 그거를 다른 그 바디프렌즈 그 사위가 인수를 했는데 네.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원만하게 계속 회사가 그냥 운영이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법적 분쟁으로 좀 그 경영권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니네가 뭘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3자들이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뭐 그런 어떤 내가 그 부분에서 경영을 참여하겠어라고 선포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일부 포트로 그냥 조금 넣어놓고 뭐 이렇게 기다려볼 수는 있는데 그 이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3년이 될지 뭐 4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지루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님이 PC 디렉트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해보자. 하지만 추세가 좋지는 않다. 본전 시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다날이고요. 9,466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36%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다날은 2%대 조정받으면서 8,29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쿠팡 관련주죠.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 종목이 네. 그 쿠팡 관련주기도 한데 이제 결제 시스템 관련주기도 하고요. 네. 오늘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게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지금 같은 결제 관련주로 같이 움직이는 어떤 성향들이 조금 있긴 한데 지금 아직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다날이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5,700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자회사로 코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페이 코인이라고 그걸로 이제 치킨도 사 먹을 수 있고 실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코인이 이제 굉장히 이슈다 보니까 이게 CU 편의점에서도 그 페이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원짜리가 4,000원까지 올랐다가 20배가 올랐다가 지금 한 2,000원, 3,00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근데 이제 그 다날에서 만든 그 코인 자체가 페이 코인이 지금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게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면 그 시가총액이 한 8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영향이 있을까? 저도 좀 약간 주의 깊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술적으로만 그냥 말씀드리면 요 차트를 보면서 비슷한 차트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기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요. 네.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전혀 업종 관계가 없어요. 보시면 제가 기술적으로 저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 그 차트를 그냥 바로 외우거든요. 이 시그네틱스를 딱 보면 이 차트를 보면서 단화를 딱 봤을 때 시그네틱스하고 차트가 좀 비슷하다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보시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차트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가 다날이에요. 지금 요 정도가. 요 정도 권역에 와 있는 거예요. 다날. 지금 보시면 요 모양 한번 외워보시면 다날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게 직업병으로 그냥 딱 보면 외워지거든요. 지금 비슷하잖아요. 진짜 비슷하네요. 네. 요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시그네틱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날 같은 경우도 좀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요 위치에서 요렇게 대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밀리면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9,466원의 비중 36%인데요. 일단 다날 한번 보시면 지금 9,600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아까 시그네틱스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차트의 어떤 그런 흐름의 쌍고점에서 지금 밀려서 이게 다시 한번 대반등 줬을 때 여기서 만약에 못 팔면 밑으로 끌려 내려가면 이렇게 밑으로 끌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높으면 대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비중 조금 약간 덜어내시고 다시 밑에서 다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갤럭시아 머니터리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뽑는 와중에도 다날은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리스크를 조금 분산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 36%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그네틱스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대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에서 못 나오면 밑에 내려와서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비중을 줄여놨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비중을 40%대로 맞춘다 하더라도 좀 약간 대응에 필요한 영역이다. 지금 21선에 와서 기술적으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다. 지금 21선에 닿잖아요. 그래서 한번 튀어 올라오면 여기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일정 부분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다날 종목에 대해서 비중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그네틱스와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함께 비교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전략을 짜주셨어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코덱스 자동차고요. 26,2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십니다. 70%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명이 코덱스 자동차 어떻게 보셔야 되나요? 어떤 건가요? 코덱스 자동차. ETF고요. 네. 네, ETF. 코덱스라는 거는 이제 앞에 뭐 타이거, 뭐 코덱스, 뭐 이렇게 이제 쭉 앞에 이름이 붙잖아요. 네. 그 코덱스라는 거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만든 ETF예요. 예, 타이거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셋에서 만든 ETF고요. 앞에 붙어 있는 코덱스, 타이거 이런 것들은 회사명을 얘기하고요. 자동차 섹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덱스, 삼성증권에서 만든 자동차 ETF거든요. 뭐 저기에는 현대차, 뭐 기아차, 뭐 만도, 뭐 위아 뭐 다 있겠죠. 종목들이 편입해서 가지고 있겠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동차 업종하고 차트가 지금 비슷해요. 비중 70% 넣으셨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ETF를 할 때 그 워렌 버핏 그 본인이 죽으면 와이프한테 어떤 종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ETF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 그러니까 뭐 인덱스 펀드를 한다든지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업종에 집중해서 하시고 싶으시면은 뭐 ETF를 한다든지 지금 자동차가 미래의 어떤 부분에서 되게 괜찮아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자동차 ETF에다가 한 70% 넣으신 건데 그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매수를 하실 때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예, 지금 이미 벌써 70% 정도를 집어넣고 30%를 현금으로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시점을 봐서 30% 정도를 조금 나중에 집어 넣으려고 일단 70% 넣었는데 26,000원 정도 부근이면 요 정도 부근이거든요. 26,200원 정도 부근인데 뭐 거의 뭐 최상단에서 잡긴 하셨는데요. 일단은 내려왔을 때 지금 추세 이렇게 모이면서 모양이 나오면 좀 뭐 어차피 30% 정도 현금을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자동차 어떤 부분들의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보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요. 방금 70% 비중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ETF 이쪽 펀드 쪽은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가요? 좀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을 가지고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좀 단타도 하고 하시는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ETF 괜찮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지금 뭐 자동차 업종으로 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매매 습관 자체를 조금 지금 거의 26,200원이면 이게 26,600원이 지금 거의 최고점이거든요. 고점, 지금 현재 23,700원인데, 뭐, 거의 이제 최고점에서 한 번에 70%를 다 거의 집어넣으신 거기 때문에 조금 시점을 나눠서 뭐, 한 달에 얼마 넣고, 다음 달에 또 상황 보고 또 넣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시점을 나눠서 시점만 좀 잘 맞춰서 현재가에만 비슷하게 끌고 가주시면 되게 좋을 수 있는. 크게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뭐 10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ETF 자체가 그냥 분산돼 있는 거라서 그거를 뭐 분산한다고 해서 뭐 코덱스 자동차, 뭐 코덱스 은행, 뭐 코덱스 조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업종을 많이 뭐 나누는 것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한 개 섹터 중에서 자동차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자동차 쪽을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만 나는 하나 노려서 그냥 이 부분만 시점만 나눠서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크게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코덱스 자동차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어요. 꼭 대응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